예, 오늘은 이제 스택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번 시간이 이 하드웨어 관련한 마지막 수업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하이 레벨 랭귀지인 C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하는 것과 그리고 실제 하이 레벨 랭귀지 프로그래밍, 하이 레벨 프로그래밍 랭귀지의 그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늘은 이제 스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뒤로 미뤄뒀던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스택을 실제로 활용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택이라고 하는 것은 abstract 데이터 타입인데요. 결국 abstract 데이터 타입은 데이터를 구성하는데 우리가 전에 설명드린 그 abstraction의 개념을 이용을 해서 실제 내부 구현의 자세한 사항은 감추고 그 인터페이스를 통해 가지고서 해당되는 그 자료 구조를 하나의 빌딩 블락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택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last in, first out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뭔가 하면은 결국 말 그대로 하면은 마지막에 들어간 것이 첫 번째로 나온다는 건데요. 내가 뭘 꺼내게 되면은 그 꺼내지는 내용은 내가 마지막에 집어넣은 것이 되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내가 마지막 집어넣은 것이 나중에 꺼낼 때 제일 처음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last in, first out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실제 스택에서의 그 액세스의 핵심적인 개념을 그 지정을 해주고요. 그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특히 우리가 앞으로 배울 그 하이 레벨 랭귀지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택이라고 하는 abstract 데이터 타입은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오퍼레이션이 푸시하고 팝인데요. 푸시는 뭔가 하면은 내가 새로운 아이템을 스택에 더하는 것이 되고요. 팝이라고 하는 것은 스택으로부터 한 아이템을 꺼내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택이라는 용어 때문에 그 겁을 먹으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냥 우리 무슨 물건을 쌓아 올리는 것을, 이런 것을 스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이렇게 쌓아 올리면은 내가 어떤 물건을 뽑아낼 때는 가장 위에 있는 것, 가장 마지막에 쌓은 것이 뽑혀 나오게 되겠죠.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좀 실생활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요, 우리 그 자동차에 보면은 이렇게 동전을 꾹꾹 눌러서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그 간단한 이 키트가 있는 것을 우리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모양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내가 동전을 집어넣는데 맨 처음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거기다가 뭐 동전 3개를 더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한 개를 뽑아내면은 제일 위에 있는 탑에 있는 것이 뽑혀 나와서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런 개념을 우리가 이 하드웨어를 통해서, 그 하드웨어 레지스터를 통해서 구현을 한다 그러면은 이런 모양이 되고요. 그 다음에 탑은 여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 현재 초기 상태에서는 스택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empty가 true가 되겠죠. yes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하나를 집어넣으면은 empty는 no가 될 거고 false가 될 거고 이런 모양이 되겠고, 스택의 탑은 여기를 가르치게 되겠죠. 그리고 내가 3개를 더 집어넣으면은 이런 모양이 되고 empty는 여전히 no가 되고 탑은 항상 이 위를 가르치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내가 2개를 뽑아내면은 2개를 파업하면은 그러면 empty는 여전히 no가 되고 탑은 이렇게 되고 스택 안에 이 컨텐츠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실제 우리가 실생활이나 하드웨어를 통해서 구현을 할
경우의 예고요. 우리가 메모리를 이용을 해갖고서 소프트웨어적으로 그 스택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이 메모리 로케이션을 소프트웨어 스택을 구현하기 위해서 쓴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현재 탑은 여기가 되고 우리가 스택의 아이템을 쌓음에 따라 탑은 주소가 점점 이쪽이 되겠죠. 그래서 이 위가 0번이고 이쪽이 헥사로 FFFF라고 하면은 내가 푸시를 해감에 따라 탑의 값은 점점 더 작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주소를 헥사로 4000이라고 하면은 내가 한 아이템을 푸시하고 나면은 이제 아이템이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값은 헥사로 3FFF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거기다가 3개의 아이템을 더 쌓는다 그러면은 결국 쌓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여기 메모리 주소에다가 스토어를 하고 탑의 값을 여기서 여기로 변경시켜 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 탑의 주소를 우리가 그 레지스터 6를 통해서 유지한다 그러면 요 값은 3 여기가 3FFF니까 여기가 3FF2가 되고 그 다음에 3FFD가 되고 여기니까 3FFC가 되겠죠. 그리고 내가 두 개의 아이템을 팝한다 그러면 꺼내갈 때는 로드 인스트럭션을 통해서 이제 꺼내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탑은 여기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주소가 이렇게 바뀌게 되고 실제 내가 팝이 된 아이템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로드 인스트럭션을 통해서 꺼내갔지 여기 내용이 바뀌지는 않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스택에서 이 위의 내용은 실제 참조도 되지 않고 의미가 없는 내용이니까 상관이 없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도 스택의 탑을 가르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레지스터를 R6라고 할 텐데 그걸 탑 오브 스택 포인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TOS 포인터라는 표현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푸시하고 팝하는 것은 앞에 얘기 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 TOS의 값을 변경시키고 로드나 스토어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스택에서 푸시를 하면 내용 아이템을 더하면은 이 위로 올라가니까 주소가 감소를 해야 되고 팝을 하면은 TOS가 이렇게 가니까 주소가 증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푸시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TOS가 1만큼 증가해야 되겠죠. 탑이 1만큼 증가해야 되니까 탑을 값을 유지하고 있는 R6. 그러니까 이게 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니까 그 TOS를 값을 가지고 있는 R6의 값에다가 마이너스 1을 먼저 해주고 새로운 탑에다가 내가 R0에 있는 내용을 스토어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가정은 내가 푸시를 할 때 푸시하고자 하는 아이템은 R0에 있다고 일단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팝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일단 탑에 있는 아이템을 꺼내고요. 그건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로드를 하는데 주소를 R6에 옵셋 0으로 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로드에서 R0에 집어넣고 그래서 팝을 시키는 경우에 있어서 그 팝이 된 리무브된 아이템은 R0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탑의 값이 1만큼 아래로 내려가니까 1만큼 증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R6의 값을 1만큼 증가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가 하면요. 스택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현재 스택 안에 아이템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서 팝을 시키려고 그러면은 잘못된 오퍼레이션 되겠죠. 그런 경우를 언더플로우라고 하는데 그런 우리가 팝 루틴을 작성을 하는데 언더플로우까지 그런 컨디션까지 디텍션 할 수 있는 그런 루틴을 한번 작성을 해보죠. 그래서 우리 empty인 경우에 이
TOS의 값이 탑의 값이 헥사로 4000이라고 하면은 그 empty인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지금 이 TOS가 요 값 헥사로 4000인가를 보는 건데, 그러려면은 그 두 값을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빼주는 경우 그거에 대응되는 값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헥사로 그 C000이 될 텐데요. 투스 컴플리먼트가. 그래서 그걸 이 TOS하고 더해가지고 우리가 명인가를 보면은 실제 그 TOS, R6에 있는 TOS의 값이 헥사로 4000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empty stack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fail로 가서 무슨 작업을 해주는가 하면은 그 R5에 2를 집어넣고 리턴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R5는 리턴을 할 때 리턴 밸류를 담고 있는데, 팝 오퍼레이션이 성공했으면은 이 제로의 값을 집어넣고, 실패했으면은 언더플로우가 발생을 해서 실패했으면은 2를 집어넣는다고 그렇게 문제가 주어져 있다고 해보죠. 그래서 만약에 empty stack에서 팝을 하려고 그러면은 fail이 돼서 R5의 값이 1이 돼서 리턴이 될 거고요. 만약에 empty stack이 아니라 그러면은 우리 원래 하듯이 스택의 탑에 있는 아이템을 R0에 집어넣고, 그리고 스택의 탑 값을 1만큼 증가를 시켜주고, 그리고 R5에다가 0을 집어넣고 리턴을 해주면 되겠죠. 푸시도 그 비슷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유한한 크기의 스택을 사용을 하는데, 만약에 현재 스택이 꽉 차 있는데 거기에 푸시를 한다고 하면은 이때도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오버플로우라고 하고, 오버플로우 조건까지도 그 체크를 하는 그런 푸시 루틴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정상적으로 푸시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R5에 0을 집어넣어서 리턴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2를 집어넣어서 리턴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 오버플로우를 체크하는 그런 방법은 아까와 똑같은 방법을 쓰면 되겠습니다. 스택이 가득 찼을 때 스택 포인트가 3FFB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 컴플리먼트 한 다음에 I6의 값에 더해주면은 결국 현재 스택 포인트의 값이 풀인가 아닌가를, 풀 조건과 같은가를 현재 R6 값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스택이 이미 풀이라고 하면은 아까처럼 fail로 가서 R5에 2를 집어넣고 리턴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원래 푸시하는 대로 하고 R5에 0을 집어넣어서 리턴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간단한 이 스택이라고 하는 그런 그 구조를 이용을 해갖고서 그 인터럽트를 이용을 해갖고서 IO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가 설명하지 않고 지나갔던 부분들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럽트는 우리 챕터 8에서 배웠죠. 그래서 인터럽트는 언제 발생을 하는가 하면은 외부의 디바이스가 뭔가 이 프로세서 CPU의 어텐션을 필요로 할 때 인터럽트를 시그널을 1 값으로 해주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프로세서가 그 현재 돌고 있는 프로그램의 상태를 세이브하고 이 해당되는 서비스 루틴을 실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 끝나면은 프로세서가 원래 프로그램의 상태를 그대로 리스토어를 해준 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리줌 시켜주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럽트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이 돌고 있는 프로그램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려지는 어떤 서브루틴 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외부 이벤트에 의해 갖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실행이 되지만 자기는 그게 실행되고 나에게 리즘됐는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실행될 때 나의 모든 상태를 세이브하고 그리고 돌아올 때 그 상태를 그대로 리즘을 해줬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이 물음표는 뭔가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실행하는 프로그램이 모르게 모든 상태를 세이브하고 그 상태를 그대로 리스토어 해줄 건가 하는 그 이슈인데요. 그래서 그 이슈를 포함해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설명하지 않았던 2번, 3번의 그 처리 과정을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스택이라는 구조를 이용하는 게 가장 핵심인데요. 이제 우리 이 스택이라고 하는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으니까 이제 그 문제를 다룰 준비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돌고 있는 프로그램이 모르도록 스테이트를 세이브하고 이제 리즘을 해주려 그러면은 먼저 알아야 될 게 도대체 무슨 스테이트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테이트는 우리 메모리가 있고요. 프로그램 카운터가 있고 제너럴 퍼포즈 레지스터가 있고 그리고 우리 예전에 이 컨디션 코드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컨디션 코드가 프로세서 스테이터스 레지스터의 사실은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게 16비트 레지스터인데 요 세 빛이 컨디션 코드고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프라이어리티 레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돌고 있는 프로그램의 프라이어리티 레벨이 있고 요 첫 번째 most significant한 비트는 프리빌리지 비트인데요. 그게 0이면은 슈퍼바이저 모드, OS 모드가 되고 그 값이 1이면은 유저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팅 시스템 안에서의 코드가 실행이 되면은 그때의 프로세서 스테이터스 레지스터의 MSB는 0이 되고요. 만약에 일반 사용자 프로그램이 돌고 있을 때는 그때의 프로세서 스테이터스 레지스터의 이 MSB는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상태 중에 뭐 saved SSP, saved USP가 있는데 그건 우리 뒤에 이제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으로 들어갈 때 이것들이 하나도 바뀌지 않게 해줘야 되는데요. 메모리 경우는 문제가 없겠죠.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서 내가 사용하는 메모리를 건드리지 않는다 그러면은요. 근데 프로그램 카운터는 문제가 되겠죠. 서비스 루틴이 실행되려고 그러면 프로그램 카운터가 바뀌어야 되니까요. 이게 문제가 되고 제너럴 퍼포즈 레지스터는 문제가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문제가 안 되는 이유는 실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서 만약에 어떤 레지스터의 값이 변경한다 그러면은 그 변경하는 값을 그게 세이브하고 나중에 나에게 컨트롤을 넘길 때 그 리스토어를 해주면 되니까요. 그런데 프로세서 스테이터스 레지스터는 문제가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돈다 그러면은 그때 모드는 0일 텐데 유저 프로그램이 돌고 있었다 그러면은 나의 요 프리빌리지 빛은 1이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이제 시작되려 그러면은 돌고 있는 프로그램의 상태를 세이브 해줘야 되는데 그때 세이브 해줘야 되는 핵심이 요 프로그램 카운터와 프로세서 스테이터스 레지스터가 되겠습니다. 이걸 어디에 세이브 하는가 하면은 오퍼레이팅 시스템 또는 뭐 그걸 슈퍼바이저라고도 부르고 커널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놈이 자기가 사용하는 어떤 메모리 그로 구현된 스택을 두고 거기에 이 프로그램 카운터와 프로세서 스테이터스 레지스터를 세이브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이 슈퍼바이저 안에서 커널 안에서 또는 OS 안에서 사용하는 스택을 슈퍼바이저 스택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실제 이 슈퍼바이저 스택의 이 시작 주소는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saved SSP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슈퍼바이저 스택 포인터의 이제 초기 값이 될 텐데요. 그리고 또 어떤 레지스터가 있는가 하면은 saved USP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건 여러분이 지금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하이 레벨 랭귀지에서는 슈퍼바이저 스택 말고도 유저 프로그램도 스택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스택의 스택 포인터를 세이브하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 둘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가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게시될 때 어떤 작업이 일어나는가를 살펴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택에 푸시하고 팝할 때는 슈퍼바이저 스택뿐만이 아니고 유저 스택에서도 항상 앞에서와 같이 R6를 쓴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아실 수가 있겠지만 이제 유저 모드의 프로그램이 돌다가 인터럽트가 걸려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실행할 때 그때 둘 다 R6를 쓰니까 유저 모드에서 사용하는 R6를 이제 saved USP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바로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불려질 때 인터럽트가 이제 들어왔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이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의 첫 번째 인스트럭션이 실행이 될 텐데 그 전에 이런 작업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뭘 보는가 하면은 현재 그 모드가 1인가를 봅니다. 유저 모드인가를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저 모드라고 하면은 이 유저 모드 프로그램이 사용하고 있던 R6를 이제 saved USP라고 하는데 저장을 해두고요. 그리고 이제 슈퍼바이저에서 사용하는 이니셜 스택 포인터의 값을 R6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부터는 유저 모드의 스택을 쓰지 않고 슈퍼바이저 모드의 스택을 쓰겠다는 게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뭐를 세이브하는가 하면 우리 아까 문제가 됐던 프로그램 카운터하고 이 프로세서 스테이터스 레지스터를 세이브합니다. 맞죠? 프로세서 스테이터스 레지스터였었죠? 프로세서 스테이터스 레지스터. 예, 그걸 세이브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시작되면서 모드가 슈퍼바이저 모드가 됐으니까 요 비트를 0으로 해두고요. 그리고 이 프라이어리티는 지금 인터럽트가 서비스 되는 디바이스의 프라이어리티로 하고 그 다음에 이 PSR의 0부터 2는 그 컨디션 코드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뭐 아무런 깨끗한 상태에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실행이 되고 또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그 현재 인터럽트 된 돌고 있었던 프로그램이 세팅한 이 컨디션 코드를 사용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은 그냥 0으로 세팅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유저 프로그램의 컨디션 코드는 PSR의 일부이기 때문에 여기서 벌써 세이브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정말 이 참 아래까지 내려가서 고려를 해보는 것 중에 가장 트리키한 경우가 뭔가 하면은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데 어떤 코드가 컨디션 코드를 셋하고 그 뒤에 브랜치가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컨디션 코드를 셋하고 나서
인터럽트가 발생해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실행이 됐다 그러면은 그 프로그램이 다시 돌아가서 실행될 때 바로 직전에 그 컨디션 코드를 셋한 그거 그대로를 봐야지 브랜치 인스트럭션이 제대로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그 목적으로 그 컨디션 코드도 PSR에 있고 그것도 여기 슈퍼바이저 스택에 세이브 됐다가 나중에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 보시면 벌써 아시겠지만 이 서비스 루틴에서 돌아갈 때 이 스택으로부터 값을 읽어갖고 리스토어를 시켜주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작업까지 마치고 어떤 작업이 이제 수행이 되는가 하면은 이제 해당되는 그 지금 걸린 인터럽트에 해당되는 이 서비스 루틴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 서비스 루틴은 어떻게 찾느냐? 사실 우리 앞에서 그 트랩이 걸렸을 때 서비스 루틴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 방법을 쓰는데 그때는 여기가 0, 0이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서비스 루틴들의 시작 주소를 담고 있는 테이블이 트랩인 경우 0, 0인데 인터럽트의 경우에 있어서는 0,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두 부분은 8비트의 인터럽트 벡터가 되는데 어떤 디바이스에서 인터럽트를 발생시켰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게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키보드의 경우는 헥사로 80이 되고요. 각 디바이스마다 이 값은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그 디바이스마다 유니크한 데다가 앞에 헥사로 0, 1을 붙이면 결국 해당되는 디바이스의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의 시작 주소가 거기에 담겨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용을 해서 메모리를 읽으면은 그 MDR에 뭐가 읽혀 나오는가 하면은 해당되는 디바이스의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의 시작 주소가 MDR에 들어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값을 PC에 넣고 실행을 시키면은 그러면은 해당 디바이스의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의 첫 번째 인스트럭션이 이제 시작이 돼서 원래 뭐 유저 모드에서 인스트럭션이 실행이 되듯이 그대로 실행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행되는 이 작업은 실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의 첫 번째 인스트럭션이 실행되기 그리고 그 유저 프로그램에서 마지막으로 실행된 인스트럭션 다음에 일어나는 이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두 인스트럭션 사이에 끊어지지 않고 실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애토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작업 자체가요. 그래서 뭔가 중간에 중단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인스트럭션의 실행에 있어서도 우리가 인터럽트를 확인할 때 한 인스트럭션이 완전히 실행된 다음에 인터럽트를 확인을 하게 되죠. 그런 이유로 인스트럭션이 애토믹하다 그랬는데 이 작업도 인터럽트 걸리기 전에 마지막 인스트럭션이 실행되고 그 다음에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의 첫 번째 인스트럭션이 실행되는 그 사이에 애토믹하게 수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것들은 다 이해가 되실 텐데요.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뭔가 하면은 만약에 내가 어떤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이제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실행을 하고 있는데 더 프라이어리티가 높은 인터럽트가 걸렸다고 하면은 그것의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실행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 보죠. 이게 이제 실행이 될 텐데요. 유저 모드가 아니니까 이 두 작업은 일어나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예전에 쓰던 슈퍼바이저 스택을 그대로 써갖고서 현재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 실행되고 있던 그 인스트럭션에 따라서 세팅이 되어 있는 PSR과 PC를
슈퍼바이저 스택에다가 푸시를 해주게 되겠죠. 그리고 이 작업은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슈퍼바이저 모드니까요. 그리고 이건 이제 바뀌게 되겠죠. 더 높은 프라이어리티의 값으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마찬가지로 0으로 세팅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마찬가지로 새롭게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실행이 시작이 되니까 전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 그 컨디션 코드를 쓰면 안 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으로 들어오는 거라 그러면은 다 처리를 하고 나가는 방법도 있어야 될 텐데, 나갈 때 뭘 쓰는가 하면은 RTI Return from Interrupt를 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OP 코드는 이렇게 되고 나머지 비트는 전부 0이 되고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우리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실행되기 전에 PC하고 PSR이 슈퍼바이저 스택에 푸시가 됐겠죠. 그걸 이제 탑을 시켜갖고서 리스토어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슈퍼바이저 스택에서 이제 팝을 해서 그걸로 PC를 세팅해 주는 거죠. 결국 작업은 이 R6가 가르치고 있는 곳의 내용을 PC에다 집어넣고 그 R6의 값을 이만큼 증가시켜주고, 그 다음에 PSR을 팝시키는 것도 똑같겠죠. 현재 새로운 스택의 탑에 있는 내용을 PSR에다 리스토어 해주고 R6의 값을 1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리스토어된 PSR의 첫 번째 빗, 그 프리빌리지 비트를 봐서 만약에 1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내가 슈퍼바이저 모드에서 유저 모드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사용하고 있던 스택도 슈퍼바이저 스택에서 유저 스택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내가 맨 처음 슈퍼바이저 모드로 들어올 때 세이브했던 R6의 값, 그게 세이브드 USB에 있겠죠. 그 값을 이용해서 R6의 값을 리스토어 해주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0이라 그러면은 결국 유저 모드에서 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불려지고 이게 다시 또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불려진 경우가 되겠죠. 그 경우는 계속해서 슈퍼바이저 스택을 써야 되니까 이 뒤에 작업이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리고 RTI 인스트럭션은 소위 얘기해서 프리빌리지드 인스트럭션이기 때문에 슈퍼바이저 모드에서만 실행이 허용이 됩니다. 만약에 유저 모드에서 이 인스트럭션을 주면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익셉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보여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유저 모드 프로그램이 막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슈퍼바이저 이 스택은 지금 사용되고 있지 않죠. 그럼 지금 그림에는 없지만 이 유저 프로그램에서 자기도 스택을 가지고 있고 그 스택의 탑을 R6가 쓰고 있겠죠. R6가 가르치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이 이렇게 돌고 현재의 PC 값이 뭐 헥사로 3006이라고 해보죠. 그리고 여기 보면 saved SSP는 이 슈퍼바이저 스택의 가장 이 밑을 가르치고, 지금 saved USP는 지금 뭐 전혀 상관이 없죠. 지금 유저 모드의 프로그램이 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내가 헥사로 3006번지에 add 인스트럭션을 실행을 하는데 디바이스 B가 이제 인터럽트를 발생을 했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이제 내가 3006번지가 실행이 되고 있었으니까 이제 PC의 값은 3007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요 인스트럭션까지 실행이 되고 이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불려져야 되는데, 그때 무슨 작업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일단
그 나의 R6가 여기에 가서 세이브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R6의 값이 이제 이 슈퍼바이저 스택의 초기 값이었다가 내가 나의 요 프로그램 A의 PSR하고 이거의 그 PC의 값을 세이브함으로써 이렇게 올라오게 되겠죠. 여기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면은 이 유저 모드 프로그램이 사용하고 있던 R6는 여기에 가서 세이브가 되고요. 그 다음에 R6의 초기 값은 원래 여기에 있던 값으로 세팅이 되고, 그 다음에 PSR가 PC가 스택에 푸시가 되니까 R6가 여기로 바뀌게 되겠죠. 그 다음에 디바이스 B에 해당되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이제 첫 번째 인스트럭션이 실행이 되겠죠. 그 디바이스 B의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의 시작 주소가 뭐 헥사로 6200이라고 해보죠. 그래서 이제 정상대로라면 이게 쭉 실행이 되고 뭐 return from interrupt가 실행이 될 텐데, 조금 문제를 복잡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실행되는 도중에 어떤 인스트럭션이 있는데 그게 실행되는 도중에 인터럽트가 왔다고 해보죠. 더 프라이어리티가 높은. 그러면은 이제 슈퍼바이저 모드에서 더 높은 프라이어리티의 인터럽트가 왔기 때문에 그대로 슈퍼바이저 모드의 스택을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현재 돌고 요 인스트럭션이 실행한 직후에 PSR 값과 그리고 PC 값은 헥사로 6203이 되겠죠. 그게 세이브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푸시가 되니까 R6는 여기 가르치게 되겠죠. 그래서 디바이스 C의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쭉 실행을 하다가 이제 더 이상 더 프라이어리티가 높은 디바이스의 인터럽트는 오지 않고 이제 return from interrupt가 실행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PSR이 스택에서 팝돼서 리스토어가 되고, 그리고 프로그램 카운터의 값도 스택에서 팝돼서 리스토어가 되겠죠. 더 엄격히 얘기해서는 PC의 값이 먼저 팝이 돼서 이제 PC로 어사인이 되고, 그 다음에 요 인스트럭션이 맞췄을 당시에 PSR의 값이 이제 리스토어 되겠죠. PSR에. 그러면은 이제 이 둘이 팝됐으니까 R6는 이제 여기에 가르치고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PC의 값이 6203이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실행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은 벌써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실행하고 있을 때 더 높은 프라이어리티의 디바이스에서 인터럽트가 나서 이게 실행이 되고 이렇게 돌아왔지만 사실 자기는 이게 실행이 됐다는 것을 전혀 모르게 되죠. 왜 그런가 하면은 메모리 내용 그대로죠. 그리고 레지스터의 내용도 혹시 여기서 바꾼다 그러면 세이브했다가 리스토어 할 테니까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R6의 값도 아까 그대로죠. 그리고 PC는 이걸 가르치고 있으니까 원래 다음에 실행돼야 될 인스트럭션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PSR인데 PSR도 요게 실행된 다음에 PSR의 값이 세이브 됐다가 슈퍼바이저 스택에 세이브 됐다가 return from interrupt 할 때 리스토어가 되니까 이 디바이스 B의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서는 이게 실행됐다는 것을 전혀 모르게 됩니다. 물론 시간적으로는 딜레이가 있지만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늦게 실행이 된 것뿐 원래 이게 걸리지 않고 실행한 것과 똑같은 결과를 내게 됩니다. 그게
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제대로 처리하는 데 핵심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끝이 나서 이제 리턴 프롬 인터럽트를 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얘기가 조금 좀 달라지는데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PC의 값이 3007이 돼서 다음에는 요 인스트럭션이 실행이 되겠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요 인스트럭션 실행이 마쳤을 때의 PSR 값이 세이브가 됐으니까, 그리고 그게 리스토어가 됐으니까 이 PSR 값도 그대로 이렇게 그 이런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실행되지 않은 것과 똑같이 이 세팅이 될 거고요. 한 가지 여기서 리턴 프롬 인터럽트 하는 것하고 여기서 리턴 프롬 인터럽트 하는 게 차이는, 이건 슈퍼바이저 모드에서 슈퍼바이저 모드로 가는 거니까 스택을 바꿀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이건 슈퍼바이저 모드에서 유저 모드로 가는 거기 때문에 스택을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내가 아까 세이브했던 그 R6 유저 모드의 스택 포인터를 이제 리스토어 해주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PC의 값은 3007이 되고, 이제 요 슈퍼바이저 스택은 이렇게 가르치게 되겠죠.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프로그램의 입장에서 봐서는 많은 일이 일어났죠. 인터럽트 서비스 디바이스 B의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실행되고, 그 중간에 더 프라이어리티가 높은 디바이스 C의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실행이 됐지만, 실제 이 논리적인 포인트에서 봐서는 이것들이 실행 안 되고 자기가 계속 실행된 것과 요만큼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대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처리하는 거에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PC도 스택에 세이브했고 PSR도 스택에 세이브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메모리 내용과 레지스터의 내용은, 메모리 내용은 다른 놈들이 건들지 않을 거고, 레지스터도 혹시 이런 것들이 어떤 레지스터의 값을 바꾼다고 하면 그 전에 세이브했다가 리스토어를 해줄 테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하나 남은 것이 익셉션인데요. 이건 외부에서 오는 그런 이벤트가 아니고 내부에서 오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로세서의 어텐션을 필요로 하는데, 그 이유가 외부가 아니고 내부인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실제 우리 LC3에서 OP 코드가 1101인 것은 디파인이 안 돼 있죠. 만약에 인스트럭션을 실행하려고 했는데 앞엔 ABC 1101이다. 이건 먼저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한 거고, 그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어텐션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뭐 우리 경우에선 발생하지 않겠지만 LC3에서는 디바이드 인스트럭션이 없기 때문에요. 만약에 디바이드 인스트럭션이 있는데 그때 제로로 나누려고 한다. 아니면은 주소 중에 일리걸한 주소를 참조를 하려고 한다. 이건 그 다음은 우리 거에 해당이 되고 앞에도 나왔는데, 유저 모드에서 RTI 인스트럭션을 실행하려고 한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고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어텐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마치 인터럽트가 걸린 것과 똑같이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 대신 익셉션에 대응되는, 각각의 익셉션에 대응되는 그 서비스 루틴의 시작 주소는 우리 트랩이나 인터럽트의 경우 서비스 루틴과 마찬가지로 메모리 앞쪽에 테이블 형태로 저장이 돼 있고, 결국 테이블의 위치가 다르다는 것뿐 인터럽트하고 똑같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실제 이 프로세싱이 되는 것도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과 똑같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 신경을 쓰셔야 될 게, 그런 익셉션이 걸려서 익셉션 서비스 루틴이 실행이 될 때는 그때 프라이어리티는 그 익셉션을 야기시킨
그 프로그램의 프라이어리티와 같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익셉션이 발생해서 익셉션을 처리하는 서비스 루틴을 실행을 하다가 더 높은 프라이어리티의 디바이스에서 인터럽트가 발생하면은 아까랑 똑같이 실행이 되겠죠. 그 경우는 이미 슈퍼바이저 모드이기 때문에 내가 스택을 바꾸지 않고 익셉션을 처리하는 때 쓰던 슈퍼바이저 스택을 그대로 쓰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의 마지막 부분이고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스택이라고 하는 것은 abstract 데이터 타입인데 우리 푸시하고 팝이라고 하는 오퍼레이션을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empty나 또는 who를 확인할 수 있는 메커니즘까지 또 있으면 좋게 되겠죠. 그래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은 인터럽트가 발생을 했을 때 실행되는 코드고요. 그리고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실행될 때는 인터럽트가 걸릴 당시에 프로그램의 모든 정보가 PC뿐만이 아니고 이 프로세서 스테이터스 레지스터도 세이브가 되고 리스토어가 되는데 어디에 되는가 하면은 슈퍼바이저 모드 스택에 세이브가 되고 리스토어가 되죠. 그래서 현재 돌고 있었던 그 당시에 돌고 있었던 프로그램은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실행되고 리턴이 됐다는 걸 전혀 모르게 되겠습니다. 그게 핵심이라는 거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 유저 프로그램에서 스택을 쓰는 것은 거의 우리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봤는데 C 프로그램을 이제 배우고 그거의 실행이 머신 인스트럭션 수준에서 어떻게 이 변환이 돼서 수행이 되는가를 이제 살펴볼 때 거기서도 이 스택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때 유저 모드 스택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어텐션을 필요로 할 때에 OS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메커니즘은 우리 세 가지가 있죠. 시스템 콜이 있었죠. 우리 트랩 인스트럭션을 이용해서 그럼 내가 OS로부터 어떤 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 그 다음에 인터럽트가 있었죠. 외부의 어떤 디바이스가 OS의 어텐션을 필요로 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전에 배운 익셉션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외부의 이벤트가 아니고 내 인스트럭션을 실행할 때 OS의 어텐션을 필요로 하는 그런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그래서 이거의 처리 과정을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그거의 서비스 루트의 시작 주소를 어디서 얻느냐만 테이블만 다르지 실제 인터럽트와 똑같이 처리를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제 하드웨어 부분은 마치게 되고요. 다음 시간은 우리 참신하게 그 하이 레벨 랭귀지인 C 프로그래밍 랭귀지의 이 기본서부터 하나하나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하드웨어 내용 많이 배우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